저기 바보 지나간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세상에는 참으로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제까지 바보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천재가 되기도 하고, 가난했던 집안이 갑자기 부자가 되기도 하지요. 하늘은 때로 우리에게 기적 같은 선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칠득이라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득을 바보라고 불렀지요. 하지만 하늘은 칠득에게도 때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칠득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이 마을에는 칠득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5이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칠득을 어린아이 대하듯 했습니다. 칠득이 바보였거든요. 칠득은 어릴 적 큰 병을 앓았습니다. 며칠 밤낮을 열병으로 앓았지요. 겨우 살아났지만 그 후로 머리가 둔해졌습니다. 글자도 몰랐고 계산도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득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나이에 글자 하나 못 읽다니. 계산도 못하면 장사는 어찌하겠나. 칠득은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마을 한구석 낡은 오두막이 집이었지요. 아버지는 칠득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밤낮으로 아들 걱정이었습니다. 밤이면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내가 죽으면 칠득이는 어쩌나. 칠득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요.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칠득은 품팔이를 하러 마을 김주사 댁으로 갔습니다. 김주사는 마을에서 제법 살림이 넉넉한 중인이었지요. 곳간에 쌀도 많고 하인도 여럿 두었습니다. 칠득은 그 집에서 허드레시를 했습니다. 마당 쓸고 장작 패고 물 깃는 일이었지요. 다른 하인들은 칠득을 무시했습니다. 야, 바보 칠득아. 이것 좀 해라. 너나 해라. 나는 바쁘다. 자기들 일까지 칠득에게 떠넘겼지요. 칠득은 싫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김 주사가 칠득을 불렀습니다. 칠득아, 장에 다녀와라. 쌀을 팔고 돈을 받아오는 심부름이었습니다. 김 주사는 칠득에게 종이 쪽지를 내밀었지요. 이 쪽지를 쌀가게 주인한테 주고 돈을 받아와라. 알았느냐? 칠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쪽지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글자를 읽을 수 없었거든요. 작은 마을에서 한 시진 걸어가야 했습니다. 칠득은 무거운 쌀가마를 지고 걸었지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등에서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칠득은 쌀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주인 어르신 김주사 댁에서 왔습니다. 쌀가게 주인이 쪽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칠득을 보며 빙그레 웃었지요. 알았네. 돈은 나중에 주지. 칠득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김 주사께서 돈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말이지요. 하지만 쪽지에 그렇게 쓰여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칠득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주사가 물었지요. 돈은 쌀가게 주인이 나중에 준다고 했습니다. 김 주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쪽지에 분명 당장 돈을 받아오라고 썼는데 쌀가게 주인이 칠득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칠득을 보고 일부러 속였지요.
김 주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이, 바보 같으니라고. 칠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쓸모없다는 걸 또 깨달았지요. 그날 저녁 칠득은 품삯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돈이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오늘은 일을 제대로 못했으니 품삯을 깎는다. 김 주사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칠득은 아무 말도 못했지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문간에 앉아 계셨습니다. 걱정스런 얼굴이었지요. 칠득아, 왔느냐? 예, 어머니. 칠득은 품삯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세어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으론 쌀도 못 사겠구나. 칠득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쓸모없어서.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칠득아. 네, 잘못이 아니란다. 하지만 칠득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바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칠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다음 날도 칠득은 품팔이를 나갔습니다. 이번엔 마을 부잣집이었지요. 마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담장 밖에서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보 칠득, 바보 칠득. 하나 더하기 하나도 못하는 바보.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칠득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일을 계속했지요. 어른들도 칠득을 무시했습니다. 길을 가다 칠득을 보면 피해갔습니다. 마치 애군이라도 옮을까봐 그러는 것 같았지요. 저 나이에 저 꼴이면 앞길이 막막하지. 호러미를 어찌 모시려나.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칠득의 귀에도 그 말들이 들렸지요. 칠득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품팔이를 다녔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어느 날은 김 주사 댁 마당에서 다른 하인들과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하인들이 밥을 먹었지요. 하지만 칠득에게는 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야, 바보야. 너는 일도 제대로 못하니까 밥도 덜 먹어야지. 하인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칠득은 배가 고팠지만 참았지요. 물만 마시고 다시 일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보리죽을 끓여 놓으셨습니다. 쌀은 없고 보리밖에 없었거든요. 칠득아, 많이 먹어라. 어머니는 자신은 거의 드시지 않고 칠득에게 권했습니다. 칠득은 눈물이 났지요. 어머니가 굶으시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머니도 드세요. 나는 배부르단다. 내가 먹어라. 칠득은 죽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똑똑했더라면 어머니를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았을 텐데. 그날 밤도 칠득은 잠들기 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님, 제발 저를 좀 똑똑하게 해주세요.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별들만 반짝일 뿐이었지요. 칠득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무시당하고 놀림받고 쓸모없는 사람 취급받는 하루 말이지요. 하지만 칠득은 알지 못했습니다. 머지않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름 장마철이 찾아왔지요.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마을 길은 진흙탕이 되었고 개울물은 불어났습니다. 칠득은 그날도 품팔이를 나갔습니다. 김 주사 댁에서 마을 어귀까지 짐을 나르는 일이었지요. 칠득아, 이 짐을 마을 어귀 주막에 갖다 놔라. 김 주사가 무거운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칠득은 고개를 끄덕이고 보따리를 짊어졌지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칠득은 삿갓을 쓰고 길을 나섰습니다. 빗물이 삿갓을 두들겼지요. 마을 어귀까지는 한참을 걸어야 했습니다. 칠득은 진흙탕 길을 한 발 한 발 걸었습니다. 신발은 진흙투성이가 되었지요. 휴, 비가 정말 많이 오는구나. 칠득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늘을 보니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지요. 드디어 마을 어귀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칠득은 보따리를 주막 주인에게 건넸습니다. 김 주사 댁에서 보낸 짐입니다. 그래, 수고했네. 주막 주인이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칠득은 인사를 하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지요. 하지만 그 순간 비가 더욱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요. 꽈르릉. 칠득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렀지요.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어디 비를 피해야겠어. 칠득은 서둘러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을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비를 피할 곳을 찾아야 했지요. 그때 칠득의 눈에 큰 느티나무가 보였습니다. 마을 어귀와 마을 사이에 우뚝 서 있는 오래된 나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신령스럽게 여겼습니다. 저 나무 밑에서 잠시 비를 피해야겠다. 칠득은 느티나무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나무가 워낙 커서 비를 조금은 막아주었지요. 칠득은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지요. 휴, 조금 쉬었다 가야겠다. 하늘에서는 계속 천둥이 울렸습니다. 번개가 번쩍번쩍 빛났지요. 칠득은 무서웠지만 꾹 참았습니다. 비야, 제발 그쳐다오. 칠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환하게 빛났습니다. 귀를 찢을 듯한 소리가 울렸지요. 콱광. 거대한 번개가 하늘에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번개는 정확히 느티나무를 향했지요. 칠득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습니다. 번개가 나무를 강타하는 순간 칠득도 함께 맞았거든요. 순식간이었습니다. 칠득의 온몸에 전기가 흘렀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지요. 온몸이 마비되었습니다. 칠득은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멀어졌지요. 몸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느티나무는 번개를 맞고 크게 흔들렸습니다. 가지 하나가 부러져 떨어졌지요. 하지만 나무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나무라 뿌리가 깊었거든요. 칠득은 나무 아래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가 칠득의 얼굴을 적셨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을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아래 쓰러진 칠득을 발견했지요. 저게 뭔가? 사람이다. 누가 쓰러져 있어. 사람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칠득을 보고 놀랐지요. 이게 칠득이 아닌가? 칠득이가 왜 여기 쓰러져 있나? 한 사람이 칠득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칠득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나? 맥박이 뛰긴 하는구먼. 그런데 온몸에서 연기가 나지 않았나? 사람들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에 부러진 가지를 봤지요. 혹시 번개를 맞은 게 아닐까? 맙소사, 번개를 맞았다니. 칠득이가 벼락을 맞았구나. 사람들은 급히 칠득을 들었습니다. 마을로 옮겨야 했지요. 어서 칠득이네 집으로. 서둘러라. 4명의 사내가 칠득을 들고 뛰었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달렸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의 외침이 마을에 울려 퍼졌지요. 칠득이가
벼락을 맞았다. 큰일 났다. 칠뜨기가 죽을지도 모른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지요. 칠뜨기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칠뜨기 어머니, 어서 나오시오. 안에서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칠뜨기를 보는 순간 비명을 질렀지요. 칠뜨가. 어머니는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칠뜨기의 얼굴을 쓰다듬었지요. 칠뜨가, 정신 차려라. 엄마다, 칠뜨가. 하지만 칠뜨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대체 무슨 일이냐? 마을 사람 하나가 말했습니다. 느티나무에 벼락이 쳤습니다. 칠뜨기가 그 아래에 있었나 봅니다. 벼락을. 우리 칠뜨기가.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안타까운 표정이었지요. 칠뜨기를 안으로 옮기시오. 사람들이 칠뜨기를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이불을 깔고 칠뜨기를 눕혔지요. 어머니는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을 입혔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요. 칠뜨가, 제발 눈 좀 떠다오. 엄마 목소리 안 들리냐? 하지만 칠뜨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누워있을 뿐이었지요. 마을 사람 하나가 말했습니다. 의원을 불러야 하지 않겠소. 그래야겠소. 어서 의원을 모셔오시오. 한 사내가 급히 달려 나갔습니다. 의원을 데려오러 간 것이지요. 어머니는 칠뜨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칠뜨가, 버텨라. 의원 나으리가 곧 오신단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벼락을 맞고 살아날 수 있을까? 글쎄, 들리는 말로는 벼락 맞으면 대부분 죽는다던데. 저 바보도 가엾구나. 이렇게 죽을 줄이야. 어머니가 얼마나 슬프시겠나. 한참 후에 의원이 도착했습니다. 의원은 칠뜨기를 살폈지요. 맥을 짚어보고 눈꺼풀을 들춰보고 몸을 살펴봤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원 나으리, 우리 칠뜨기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의원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숨은 쉬고 있고 맥박도 뜁니다. 다만 의식이 없을 뿐이지요. 그럼 깨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하늘의 뜻에 달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약을 쓰는 것뿐입니다. 의원은 약을 조제했습니다. 그리고 칠뜨기의 입에 넣어 주었지요. 이 약을 계속 먹이시고 몸을 따뜻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의원은 한숨을 쉬며 집을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지요. 방 안에는 어머니와 칠뜨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칠뜨가, 제발 깨어나다오. 엄마는 너 없이 못 산단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칠뜨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잠도 자지 않고 아들을 지켰습니다. 약을 먹이고 이불을 덮어주고 손을 잡고 기도했지요. 하늘님, 제발 우리 칠뜨기를 살려주십시오. 바보라도 좋으니 사람 있게 해주십시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칠뜨은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문병을 왔습니다. 떡도 가져오고 죽도 끓여왔지요. 어머니, 기운 내시오. 칠뜨기가 곧 깨어날 겁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은 눈물로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칠뜨은 여전히 혼수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약해져 가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벌써 이틀째인데 깨어나지 않으니 아무래도 안 되는 것 같지 않소.
가엾은 일이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칠득의 곁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밤새 지키느라 지쳐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칠득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칠득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지요. 잠결에도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칠득아.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칠득의 손을 꼭 잡았지요. 칠득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지요. 칠득아, 엄마다. 엄마 목소리 들리냐? 칠득의 눈이 완전히 떠졌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지요. 어머니? 칠득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지요. 그래, 엄마다. 칠득아, 정신이 드는구나.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하늘이 우리 칠득이를 살려주셨구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칠득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직 몸에 힘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벼락을 맞았단다. 사흘이나 깨어나지 못했지. 벼락을요? 칠득은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비가 오던 날, 느티나무 아래, 그리고 번쩍이던 빛이 떠올랐지요. 아, 그때, 이제 괜찮다. 깨어났으니 다 괜찮아. 어머니는 칠득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칠득은 목을 축였지요. 칠득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자신의 방이었습니다. 낡은 방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방 구석구석이 또렷했지요. 전에는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칠득의 시선이 문 위 문패에 닿았습니다. 거기에는 한자가 쓰여 있었지요. 그 순간 칠득은 깜짝 놀랐습니다. 글자가 읽혔던 것입니다. 거처할 거, 실실, 거실. 칠득의 머릿속에서 글자의 뜻이 떠올랐습니다. 저절로 읽어졌지요. 이게 어떻게... 칠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글을 몰랐거든요. 평생 한 글자도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문패의 글자가 머릿속에서 풀이되고 있었지요. 칠득아,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어머니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칠득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하지만 칠득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조금 쉬어라. 아직 몸이 약하니까. 예, 어머니. 어머니는 칠득을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지요. 칠득은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 나뭇결이 보였습니다. 하나하나가 선명했지요. 이상해. 왜 이렇게 잘 보이지? 칠득은 다시 문패를 봤습니다. 여전히 글자가 읽혔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붙은 종이에도 글자가 보였지요. 칠득은 그것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칠득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신기함이 밀려왔지요. 잠시 후 어머니가 죽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 먹어라. 기운 차려야지. 칠득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죽을 떠서 입에 넣어 주었지요. 천천히 먹어라. 칠득은 죽을 삼켰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몸에 기운이 돌기 시작했지요. 죽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칠득은 밖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께 말했지요. 어머니, 마당에 나가 있어도 될까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리하지는 마라. 칠득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걸을 수는 있었지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칠득은 눈을 가늘게 떴지요. 그리고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그 순간 칠득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마을 너머로 보이는 건물들에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간판이었지요. 그 글자들이 모두 읽혔습니다. 쌀가게, 주막, 대장간. 칠득은 하나하나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요. 이게 정말인가? 칠득은 자신의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꿈인가 싶었지요.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마당에는 달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칠득은 달들을 봤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달의 숫자가 머릿속에서 세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순식간이었습니다. 칠득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달의 수를 셀 수 있었지요. 7마리. 칠득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7마리가 맞았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빨리 셀 수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가리키며 세야 했지요. 그것도 자주 틀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눈에 알 수 있었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칠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기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마차가 지나갔습니다. 마차 옆에 글자가 쓰여 있었지요. 한양행 마차. 칠득은 그것도 읽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읽혔지요. 칠득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놀라움 때문이었지요. 내가 글을 읽을 수 있어? 칠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기억, 아버지와의 기억, 마을 사람들과의 기억.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전에는 희미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선명했지요. 칠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름의 모양을 보니 날씨가 익혔습니다. 저 구름은 비구름이 아니야. 맑은 날씨가 계속될 거야. 어떻게 아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들었지요. 칠득은 주변을 더 둘러봤습니다. 나무를 봤습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보였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나무인지 알 수 있었지요. 땅을 봤습니다. 흙의 상태가 보였습니다. 어떤 작물을 심으면 좋을지 떠올랐지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칠득은 중얼거렸습니다. 벼락을 맞은 후 뭔가 변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칠득아, 괜찮으냐? 안색이 안 좋구나. 아, 예, 어머니. 괜찮습니다. 칠득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하려다 멈췄지요. 어머니께 말해야 하나? 하지만 믿으실까? 칠득은 고민했습니다. 자신도 믿기 어려운데 어머니가 믿으실까요? 아니야. 말하면 더 이상한 놈 취급받을지도 몰라. 칠득은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혼자만 알고 있기로 했지요. 어머니, 저 좀 더 쉬고 싶습니다. 그래, 들어가서 쉬어라. 칠득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내가 정말 글을 읽을 수 있어. 계산도 할 수 있어. 칠득은 손가락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맞았습니다. 쉽게 계산이 됐지요. 둘 곱하기 셋은 여섯. 이것도 맞았습니다. 순식간에 답이 나왔습니다. 칠득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신기했지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꿈일까? 칠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했지요. 벼락을 맞고 나서 변한 거야. 뭔가 머리가 달라진 것 같아. 칠득은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벼락이 자신을 바꾼 것 같았지요. 하늘이 나를 바꿔주신 걸까? 칠득은 벼락 맞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하얀 빛, 엄청난 전기. 그리고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늘님, 감사합니다. 칠득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평생 바보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글도 읽지 못했고 계산도 못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계산도 할 수 있었지요. 이제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칠득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희망이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바보였던 내가 갑자기 똑똑해졌다고 하면 믿을까? 칠득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일단은 비밀로 하기로 했지요. 천천히 보여주자. 너무 급하게 하면 이상하게 볼 거야. 칠득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금씩 변화를 보여주기로 했지요. 그날 저녁 어머니가 저녁밥을 가져왔습니다. 칠득아, 밥 먹어라. 예, 어머니. 칠득은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전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지요. 어머니는 칠득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칠득이가 살아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다. 어머니,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아니다. 내가 무사한 게 제일 중요하지. 칠득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주름이 많아졌습니다. 고생하신 흔적이었지요. 이제는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지. 내가 할 수 있어. 칠득은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능력으로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말이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칠득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지요. 하늘님, 이 능력을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득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지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칠득의 몸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걸어 다닐 수 있었지요. 다시 품팔이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칠득아, 아직 무리하지 마라. 천천히 해도 된단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이제 일할 수 있어요. 칠득은 품팔이를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김 부자 댁이었지요. 김 부자는 마을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논도 많고 상점도 여러 가지고 있었지요. 칠득은 김 부자 댁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나와 칠득을 안으로 안내했지요. 마당 쓸고 장작 패고 물 길어라. 하인이 일을 시켰습니다. 칠득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을 시작했지요. 마당을 쓸면서 칠득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큰 집이었습니다. 기와집이었지요. 칠득의 집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밥을 먹었지요. 칠득도 한 그릇 받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하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주인 나으리가 골치가 아프시대. 왜? 무슨 일인데? 장부 정리 때문이래. 수십 년치 장부가 엉망이라서. 그거 정리하는 게 쉽지 않지. 하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칠득은 조용히 듣고 있었지요. 밥을 다 먹고 다시 일을 했습니다. 물을 길러 뒷마당으로 갔지요. 그때 안채방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득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일을 어쩌나. 이 장부를 정리하지 못하면 한양상인과 계약을 못하는데. 김 부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답답한 목소리였지요. 칠득은 궁금했습니다. 장부가 어떻게 엉망인지 말이지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하인들이 하나둘 일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칠득도 집으로 가려고 했지요. 그런데 안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김 부자가 아직도 장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칠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안채 창가로 다가갔지요. 창틀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김 부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지요. 책상 위에는 장부가 쌓여 있었습니다.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김 부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전임자가 장부를 어떻게 관리한 거야?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 칠득은 장부를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도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들어갈 수는 없었지요. 칠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지요. 다음 날 아침 칠득은 다시 김 부자 댁으로 갔습니다. 일을 하면서 기회를 엿봤습니다. 안채에 들어갈 방법을 찾았지요.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김 부자가 밥을 먹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안채가 비었지요. 칠득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안채로 들어갔지요. 방 안에는 장부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칠득은 조심스럽게 장부를 펼쳤습니다. 순간 칠득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부에 적힌 한자와 숫자가 모두 읽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지요. 계산이 머릿속에서 저절로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틀렸어. 여기 더한 게 잘못됐어. 칠득은 단번에 오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숫자를 계산했지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구나. 칠득은 장부를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머릿속에 모든 내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부자가 돌아오고 있었지요. 칠득은 황급히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다행히 들키지 않았습니다. 칠득은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그날 밤 칠득은 밤에 몰래 가서 장부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칠득은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김 부자 댁에 도착했습니다. 칠득은 담을 넘어 안채 창문으로 들어갔지요. 작은 촛불을 켜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밤새도록 작업했습니다. 틀린 숫자를 고쳤습니다. 계산을 다시 했지요. 정리를 했습니다. 칠득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이루어졌지요. 동이틀 무렵 칠득은 작업을 마쳤습니다. 장부가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칠득은 촛불을 끄고 방을 나왔습니다. 창문을 닫고 담을 넘어 집으로 돌아갔지요. 다음 날 아침 칠득은 평소처럼 품팔이를 나갔습니다. 김 부자 댁에 도착하니 소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지요. 하인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주인 나으리가 아침부터 기뻐하고 계셔. 장부가 정리되었대. 누가 정리한 거래? 칠득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지요. 그때 김 부자가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봐라, 너희 중에 누가 장부를 정리했느냐? 하인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지요. 이상하구나. 분명 누군가 밤에 와서 정리했는데. 김 부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는 것은 변함없었지요. 아무튼 고맙다. 누가 했든 정말 고맙구나. 칠득은 조용히 일을 했습니다. 마당을 쓸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 부자는 여전히 누가 장부를 정리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김 부자가 다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계산이 필요했거든요. 한양 상인과 계약하려면 이 계산을 해야 하는데 김 부자는 책상 앞에 앉아 끙끙댔습니다. 칠득은 창밖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었지요. 칠득은 용기를 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 나으리,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김 부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칠득을 봤지요. 칠득이 내가 무슨 도움을 준다는 거냐? 계산 말입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김 부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바보인 내가 계산을? 칠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요. 한번 해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할 수 있습니다. 김 부자는 한참을 칠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지요. 좋다. 해봐라. 어차피 나도 못하는 것을. 김 부자는 장부를 칠득에게 내밀었습니다. 칠득은 장부를 받아들었지요. 칠득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산했지요. 순식간이었습니다. 칠득은 붓을 들어 답을 적었습니다. 김 부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벌써 다 했단 말이냐? 예, 나으리. 답은 이것입니다. 칠득이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김 부자는 황급히 받아봤지요. 김 부자는 계산을 확인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모두 맞았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맞구나. 김 부자는 칠득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내가 어찌 이렇게 계산을 잘하느냐? 평소엔 글도 못 읽었잖느냐? 칠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벼락을 맞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벼락을? 예. 벼락을 맞고 정신을 차렸을 때 글자가 익혔습니다. 계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부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결과는 부정할 수 없었지요. 그렇다면 며칠 전 장부도 내가 정리한 것이냐? 칠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래 들어가서 정리했습니다. 김 부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지요. 하하하, 이게 웬일이냐? 바보였던 칠득이가 천재가 되다니. 김 부자는 칠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칠득아. 내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다. 칠득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처음으로 칭찬을 받았거든요. 김 부자는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모두 들어라. 하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했지요. 칠득이가 장부를 정리했다. 그리고 계산도 해냈다. 하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바보 칠득이요? 말도 안 됩니다. 하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김 부자가 말했지요. 내 눈으로 직접 봤다. 칠득이는 이제 바보가 아니다. 그날부터 칠득에 대한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칠득이가 벼락 맞고 천재가 됐대. 말도 안 돼.
어떻게 바보가 갑자기 똑똑해져. 하지만 김 부자 나으리가 직접 확인했다잖아.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칠득의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바보 칠득이가 천재가 됐대. 장부를 단번에 정리했다더라.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요. 하지만 김 부자가 직접 확인한 일이라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득이 지나가다 소리를 들었지요. 이 땅은 우리 박씨 집안 땅이요. 무슨 소리요? 최씨 집안 땅이란 말이요. 두 사내가 논 앞에서 목청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박씨 집안 박서방과 최씨 집안 최서방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칠득도 다가갔습니다. 또 시작이군. 벌써 몇 년째냐?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이 싸움은 오래되었거든요. 박서방이 이 땅을 가리켰습니다. 이 논은 우리 할아버지께서 일구신 땅이요. 최서방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땅이란 말이요. 증거도 있소. 두 사람은 서로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렸지요. 그만하시오. 이러다 큰일 나겠소. 마을 이장이 나섰습니다. 두 분 진정하시오. 이렇게 싸운다고 해결되겠소.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이장님, 이 땅은 분명 우리 땅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농사를 지었다고요. 최서방도 맞섰습니다. 아니요, 우리 집안 땅이요. 문서도 있소. 최서방이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흐릿했지요. 박서방도 종이를 꺼냈습니다. 역시 낡았습니다. 이장이 두 문서를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지요. 이 문서들은 너무 오래되어 읽을 수가 없소. 그럼 어찌합니까? 우리 땅을 빼앗기란 말입니까? 두 사람은 다시 싸우려 했습니다. 칠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사람들이 칠득을 봤습니다. 칠득이 내가 왜? 칠득은 이장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문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장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내가 글을 읽는다고? 예.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장은 반신반의하며 문서를 건넸습니다. 칠득은 두 문서를 받아들었지요. 칠득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흐릿한 글자들이 머릿속에서 또렷해졌습니다. 박서방의 문서를 먼저 읽었습니다. 이 땅은 박씨 집안이 경작하던 땅. 하지만 소유는 칠득은 놀랐습니다. 소유권은 박씨가 아니었거든요. 최서방의 문서를 읽었습니다. 최씨 집안 소유. 하지만 이것도 아니야. 칠득은 두 문서를 모두 읽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았지요. 이 땅은 박씨 집안 것도 최씨 집안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라고? 그럼 누구 땅이란 말이냐? 칠득이 설명했습니다. 이 땅은 원래 김씨 집안 소유였습니다. 박씨 집안은 소작을 했고 최씨 집안은 옆 땅을 소유했지요. 박서방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대대로 농사 지었다고. 맞습니다. 농사는 박씨 집안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은 김씨 집안이었어요. 칠득은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김씨 소유, 박씨 경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장이 문서를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흐릿해서 읽을 수 없었지요. 칠득아, 내가 정말 읽을 수 있느냐? 예. 벼락 맞고 나서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김 부자 되기는 들었지만 직접 보니 놀라웠지요. 최서방이 물었습니다. 그럼 경계는 어디요? 우리 땅과 박씨 땅은? 칠득이 문서를 다시 봤습니다. 최씨 집안 땅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칠득이 논 한가운데를 가리켰습니다. 이 큰 느티나무가 경계입니다. 나무 동쪽은 최씨, 서쪽은 김씨 소유였어요.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김씨 땅을 농사지은 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씨 집안은 100년 전에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 후 박씨 집안이 계속 경작했지요.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땅은 박씨 것이 되었구나. 오랫동안 경작했으니 칠득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법으로 보면 박씨 집안 소유가 됩니다. 박서방은 안도했습니다. 최서방은 아쉬워했지만 납득했지요. 알았소. 느티나무가 경계라면 받아들이겠소. 이장이 칠득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칠득아,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몇 년을 해결 못한 문제를 단번에 풀다니. 마을 사람들이 칠득에게 다가왔습니다. 칠득이가 진짜 천재가 됐구나. 벼락이 축복이었네. 칠득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거든요. 박서방이 칠득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칠득이. 내 덕분에 마음 편히 농사 지을 수 있겠어. 최서방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칠득이. 전에 바보라고 놀린 적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때는 정말 바보였으니까요. 칠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주막에서는 칠득이 땅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다는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칠득을 바보라고 부르지 않았지요. 며칠 후였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이 칠득을 찾아왔습니다. 칠득이 우리 집도 땅 문제가 있는데 봐줄 수 있겠나? 칠득은 흔쾌히 도와주었습니다. 옛 문서를 읽고 정확한 경계를 알려주었지요. 칠득의 명성은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옹골 마을에 천재가 있대. 벼락 맞고 똑똑해진 젊은이래. 사람들은 칠득의 이야기를 신기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칠득은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벼락을 맞았던 그 나무였지요. 나무를 올려다 봤습니다. 벼락 맞은 자리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나무가 나를 바꿔놓았어. 칠득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동네 아이들이 지나갔습니다. 전에는 칠득을 놀리던 아이들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칠득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지요. 칠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칠득의 가슴이 벅찼습니다. 평생 바보로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칠득을 보며 인사했습니다. 칠득아, 수고했다. 내일도 부탁하네. 칠득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지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랑스러운 얼굴로 아들을 맞이했지요. 칠득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보리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칠득은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지. 이 능력을 좋은 일에 써야 해. 칠득의 마음속에 새로운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칠득은 어느 날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의 흐름이 이상했지요. 저 구름은 보통 때와 다르네.
칠득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벼락 맞은 후 생긴 능력이었지요. 날씨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칠득은 며칠 동안 하늘을 관찰했습니다. 별자리의 위치, 바람의 방향, 구름의 색깔,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칠득은 땅도 살폈습니다. 밭으로 나가 흙을 만져봤지요. 습기가 이상했습니다. 이건 큰 가뭄이 올 징조야. 칠득의 머릿속에 옛 농서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흉년이 온다고 했지요. 칠득은 계산했습니다. 언제쯤 흉년이 올지, 얼마나 심할지. 올겨울부터 내년까지. 최소 1년은 흉년이 계속될 거야. 칠득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을이 위험했거든요. 칠득은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큰일입니다. 왜 그러나, 칠득아. 흉년이 올 것 같습니다. 곡식을 미리 저장해야 합니다. 이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흉년, 올해 추수는 괜찮았는데 하늘과 땅의 기운이 이상합니다. 내년에 큰 가뭄이 올 겁니다. 이장은 칠득을 의심스레 봤습니다. 칠득아, 내가 똑똑해진 건 알지만 날씨를 어찌 미리 알겠느냐? 제발 믿어주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사는 우리가 평생 지어왔네. 내 말을 믿기 어렵구나. 칠득은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지요. 칠득이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하네. 글 읽는 건 잘하지만 날씨까지 알 순 없지. 사람들은 칠득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칠득은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지요. 그래도 나라도 준비해야 해. 칠득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곡식을 아껴야 합니다. 흉년이 올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알았다, 칠득아. 내 말대로 하마. 칠득은 품팔이로 번 돈을 모두 쌀과 보리를 사는 데 썼습니다. 한 푼도 아껴가며 곡식을 비축했지요. 집 안곳간이 조금씩 차올랐습니다. 김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전에 장부를 도와준 인연이 있었지요. 나으리,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칠득아. 곡식을 많이 사두십시오. 내년에 흉년이 올 겁니다. 김 부자는 칠득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한번 믿어보지. 김 부자는 칠득을 신뢰했습니다. 전에 장부를 정확히 정리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김 부자는 재산의 일부를 쌀과 곡식을 사는 데 썼습니다. 곳간에 가득 채웠지요. 다른 마을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쳤습니다. 돈을 쓰기 아까웠거든요. 겨울이 왔습니다. 날씨는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눈도 적당히 왔지요. 봐라, 칠득이 말이 틀렸지. 흉년이 어디 있어? 사람들은 칠득을 비웃었습니다. 칠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봄이 왔습니다. 모내기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았지요. 이상하네. 올해는 비가 늦구먼. 조금만 기다리면 오겠지.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논이 갈라지기 시작했지요. 큰일이다. 모내기를 못하겠어. 비가 와야 할 텐데. 농부들은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맑았지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가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개울물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우물도 거의 말랐지요.
이건 정말 흉년이구나. 칠뜨기 말이 맞았어.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씨앗을 뿌렸지만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논에는 메마른 흙만 남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수확할 것이 없었습니다. 작년의 절반도 안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겨울을 어떻게 날지 절망했습니다. 집집마다 곳간이 텅텅 비었지요. 칠뜨개 집과 김 부자 댁만 빼고 말이지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지요. 노인들이 쓰러졌습니다. 기력이 없었지요. 칠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곡식을 나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칠뜨가 우리도 부족할 텐데. 괜찮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착한 눈빛이었지요. 그래, 내 뜻대로 하렴. 칠득은 곳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지요. 여러분, 제가 비축해둔 곡식이 있습니다. 나눠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칠득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칠득은 집집마다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한 가족당 한 달치씩이었지요.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네, 칠득아.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큰 고통을 겪을 뻔했어. 칠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믿지 않으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지.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김 부자도 곳간을 열었습니다. 나도 칠득이 말을 믿고 준비했소. 함께 나눕시다. 김 부자도 곡식을 나눴습니다. 칠득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칠득이가 우리를 살렸어. 김 부자 나으리도 고맙소.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칠득과 김 부자가 나눠준 곡식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추위는 매서웠지만 견딜 수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칠득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모두 함께 온 것이었지요. 이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칠득아, 우리가 너한테 사과하고 감사를 표하려고 왔다. 아닙니다, 이장님. 아니야. 내가 미리 경고했는데 우리가 무시했어. 그런데도 우리를 살렸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칠득에게 절을 했습니다. 깊은 절이었지요. 고맙다, 칠득아.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다. 칠득은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무시당하다가 이렇게 인정받으니 벅찼거든요. 어머니가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셨지요. 우리 칠득이가 정말 훌륭하구나. 칠득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칠득은 어머니께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쓸모 있는 아들이 된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아니다. 너는 원래부터 쓸모 있었어. 다만 세상이 몰라봤을 뿐이지. 칠득은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동스러운 광경이었거든요. 그날 밤 칠득은 느티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벼락을 맞았던 그 나무였지요. 나무를 올려다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늘님, 감사합니다. 이 능력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칠득은 기도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칠득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촉촉해졌지요. 비가 온다. 하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올해는 모내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논의 물이 고였지요. 마을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칠득과 김 부자가 나눠준 씨앗으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벼가 자랐습니다. 푸르게 물결쳤지요. 가을에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많은 수확이었습니다. 풍년이다. 하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 사람들은 기뻐하며 수확했습니다. 추수가 끝나자 마을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칠득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칠득이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거야. 칠득이는 우리 마을의 은인이다. 사람들은 칠득을 칭송했습니다. 칠득은 겸손하게 웃었지요. 바보였던 칠득은 이제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칠득은 어느 날 하늘을 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구름의 색이 달랐지요. 며칠 동안 관찰했습니다. 바람의 흐름, 습도, 별의 위치,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큰 장마가 온다. 칠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가뭄이 가니까 이번엔 홍수라니? 칠득은 계산했습니다. 언제쯤,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은 비가. 이번 장마는 예사롭지 않아. 마을이 물에 잠길 수도 있어. 칠득의 머릿속에 마을, 지형이 그려졌습니다. 개울의 위치, 땅의 높낮이, 물의 흐름. 벼락 맞은 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개울이 범람하면 마을 아래쪽이 먼저 잠긴다. 둑을 쌓아야 해. 칠득은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큰 장마가 올 것 같습니다. 이장은 칠득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에 흉년을 예측했던 일을 기억했거든요. 그래, 얼마나 큰 비가 온다는 거냐? 개울이 범람할 겁니다. 마을 아래쪽이 물에 잠길 수 있어요. 이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나? 둑을 쌓아야 합니다. 개울 주변에 높은 둑을 만들어서 물을 막아야 해요.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마을 사람들을 모으겠네. 이장은 마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모두 모였지요. 칠득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곧 큰 장마가 올 겁니다. 둑을 쌓지 않으면 마을이 물에 잠길 수 있어요. 김 부자가 즉시 나섰습니다. 칠득이 말이면 틀림없소. 당장 준비합시다. 박서방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전에도 칠득이가 우리를 구했잖소.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둑을 쌓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일손도 많이 들고 힘든 일이잖소. 칠득이 말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일주일 안에 비가 올 겁니다. 이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칠득이를 따르겠소. 함께 둑을 쌓읍시다. 김 부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자재와 도구를 대겠소. 모두 힘을 합칩시다. 결국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동의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말이지요. 다음 날부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칠득은 둑의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높게, 어떤 각도로. 모든 것을 계산했지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둑을 쌓아야 합니다. 높이는 사람 키의 2배로요. 사람들은 칠득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남자들은 흙을 날랐습니다. 삽으로 파고 바구니에 담아 옮겼지요. 여자들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먹여야 했거든요. 마을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칠득은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이쪽은 더 단단하게 다져야 합니다. 저쪽은 각도를 조금 더 완만하게 만드세요. 김 부자는 자재를 계속 지원했습니다. 나무, 돌, 새끼줄. 칠드가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라. 고맙습니다. 나으리. 이틀째 되는 날, 일부 사람들이 불평했지만 대부분은 계속 일했습니다. 칠득을 믿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봐, 구름이 모여든다. 칠득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었거든요. 나흘째 둑이 절반쯤 완성되었습니다. 칠득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흙을 나르고 다지고 점검했지요. 어머니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칠득아, 좀 쉬어라. 괜찮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요. 닷새째 되는 날, 바람이 거세지자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횃불을 밝히고 계속 둑을 쌓았지요. 엿새째 되는 날 아침, 둑이 완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쳐 있었지만 뿌듯했습니다. 칠득은 둑을 점검했습니다. 튼튼했습니다. 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 오후였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온 하늘을 덮었지요. 천둥이 울렸습니다.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억수같이 쏟아졌지요. 비는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밤이 되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개울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물이 흘렀지요. 나흘째 되는 날, 개울이 범람했습니다.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둑 아래까지 차올랐지요. 마을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칠득은 침착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둑은 튼튼합니다. 칠득의 말대로 둑은 버텼습니다. 물이 둑을 넘지 못했지요. 마을은 무사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비가 그쳤습니다. 사람들은 둑 밖을 보았습니다. 물이 가득했지요. 둑이 없었다면 마을이 물에 잠겼을 겁니다. 이웃 마을에서 전해진 소식은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마을들은 물에 잠겼다고 했지요. 자신들만 무사했다는 사실에 마을 사람들은 칠득에게 감사했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완전히 빠졌지요. 마을은 아무 피해 없이 멀쩡했습니다. 둑이 마을을 지켜준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칠득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이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칠득아, 내가 또 우리 마을을 구했구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도 물에 잠겼을 거야.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처음에 망설인 제가 부끄럽습니다. 칠득이를 진작 믿었어야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부자가 나섰습니다. 칠득아, 이번에도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칠득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장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마을 사람들과 의논했다. 너는 이미 여러 번 우리를 구했어. 땅 분쟁 흉년, 그리고 이번 홍수까지 우리가 내게 집과 땅을 주기로 했다. 칠득은 놀랐습니다. 집과 땅이요? 그래. 마을 어귀에 좋은 땅이 있지. 거기에 새 집을 지어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요. 칠득이는 우리 마을의 영웅이지. 김 부자가 덧붙였습니다. 나도 집 짓는데 필요한 것들을 대겠네. 우리 모두 힘을 합치자.
칠득은 감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섰습니다. 칠득의 집을 짓기 시작했지요. 둑을 쌓을 때처럼 모두가 힘을 합쳤습니다. 나무를 베고 기와를 올리고 벽을 세웠습니다. 보름 만에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크고 튼튼한 집이었지요. 마을 어귀에 좋은 땅도 칠득의 것이 되었습니다. 칠득과 어머니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칠득이가 이런 좋은 집에 살게 되다니. 어머니, 이 모든 게 어머니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힘이야. 칠득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달빛이 새 집을 비췄습니다. 아름다웠지요. 칠득은 미소 지었습니다. 바보였던 칠득은 이제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칠득은 마을의 지혜로운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칠득을 찾아왔습니다. 농사 조언, 계약서 검토, 자녀 교육. 칠득은 언제나 정확하고 따뜻하게 답해 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칠득을 존경했습니다. 전에 바보라고 놀리던 일은 부끄러운 기억이 되었습니다. 칠득은 평생을 마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는 성스러운 나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 아래서 기도했습니다. 저 나무가 칠득 어르신을 깨워준 나무입니다. 금줄이 쳐지고 제사가 지내졌습니다. 칠득은 가끔 그 나무 아래 앉아 쉬었습니다. 벼락 맞은 자국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지요. 하늘이 내린 벼락 한 방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동네 바보였던 칠득은 이제 마을의 은인이자 지혜로운 어른이 되었지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때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칠득이에게는 그 때가 벼락과 함께 찾아왔던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제 채널 홈에 오셔서 설문조사 투표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